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박범계 의원님이랑 얘기하느라고 속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속보 했는데 속보를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예, 권한쟁의 심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다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고, 이로써 최 대행은 임명하여야만 한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8대 0이거든요. 예. 8대 0으로 지금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예. 실제로는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각하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 뭐냐 하면 네. 청구인 적격이 있냐 이 부분이에요. 예. 예컨대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할 수 있냐, 국회 의결을 통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해야 되냐, 이 부분을 만약에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인용을 했거든요. 네네. 인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기 의무가 생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이 네. 임명할지 할지는 또 언제 할지는, 그러니까 재판을 이렇게 봐야 돼요. 헌재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안 해? 일반 민사 소송은 네. 부작위 확인 소송이 있고요. 예. 그 부작위를 확인한 다음에 이행하라는 소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행 소송, 확인 소송이 다 두 개 달라요. 해야 돼요? 확인 소송을 하면 확인만 받는 거예요. 그 의무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행 명령 청구 소송을 하면 그거 자체가 다 한 것처럼 봐버리거든요. 뭐 이게 복잡하냐. 그러니까 이거 헌법재판 이거는 지금 권한쟁의에서 확인만 한 거예요. 지금 확인만 된 상황이기 때문에 2차적인 지금 의무가 발생하고, 지난번에 다툼이 됐던 게 뭐냐면 뭐 해본들 난 안 하겠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하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상목이 그냥 임명하면 그만인데 버티고 앉아 있을 때 또 다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어떻게 보세요? 뭐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요 헌법재판관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같이 좀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게 좀 복잡한데 보니까 지금 아예 속보로 나오고 있어요. 요거 맞네. 예. 그러니까 지부여 청구는 각하, 권한쟁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이게 임명을 해야 된다. 하지만은 이거는 전원일치로 지금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격 문제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명을 해야 된다. 임명 안 하는 건 위헌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임명을 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본인이 이거를 임명 안 한다고 해서 당장 뭐 탄핵이 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임명 안 하기가 어려운 거고, 또 하나는 여당에서 지금 임명하는 걸 반대하고는 있는데 일각에서는 마은혁을 임명함으로 인해서 탄핵 심판을 좀 더 최종 선고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게 지금 핵심인데 뭐냐면은 변론갱신. 변론갱신. 그러니까 마은혁 재판관은 최종 변론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어쨌든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이거를 하려면은 변론갱신을 윤석열 변호인단 측에서 신청을 하고 그러면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 마은혁이 만약에 재판에 참여하려면은 그러면은 이거를 몇 차례 더 해야 돼요. 근데 몇 차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해진 건 없어요. 헌재가 판단을 하지만은 최소 한두 번, 뭐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탄핵 심판 선고가 뒤로 미뤄지네. 근데 이게 우리가 뒤에 좀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2심하고 또 맞물려 있는 거예요. 복잡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2심하고 붙으면 붙을수록 그러니까 대법원의 이제 최종 선고 2심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게 다 지금 가정을 해야 되니까 만약에 2심에서 공직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은 대법원이 또 언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상당히 대선하고 또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해서 오히려 마은혁을 임명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보고 지금 최상목이.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복잡하다. 이행하고 확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나왔네요. 지위부여가 이행인 거예요. 지위부여. 그냥 너네들 그냥 최상목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 권한쟁의 심판하면서 요 심판 결과 그냥 그때부터는 마은혁은 재판관이 되는 거가 지위부여 부분이고 요 부분은 각하했습니다. 이건 부적급하다. 이런 거는 소송 제기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다만 그 사람 임명하지 않은 것은 합의가 다 끝났는데 위헌이라고 한 거예요. 권한쟁의 심판에서. 그래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절차, 국회 예. 절차. 잘못됐으니까 그거 최상목에 이제 임명할지 말지는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단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우리 김준일 평론가 말씀하신 것 다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이제 한 가지가 저게 만약에 한 지난주에 났었으면 되게 딜레마였을 거예요. 3일, 4일 났었으면. 예. 근데 지금 최종 변론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변론 재개를 해야 됩니다. 변론 재개. 최종 변론이 안 되고 그냥 변론하는 상태에서 됐으면 마지막 변론기 하나 잡으면 되는데 네. 윤석열 나와서 67분간 헛소리한 거 다 들었어요. 벌써. 네.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변론을 갱신하려면 변론을 재개한다면 갱신해야 되거든요. 일반 재판도 변론 재개하고 갱신하는 게 만만치가 않은데 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한 명 더 임명됐다고 변론 재개 갱신 그러면 이 변론 재개를 갱신한다고 제가 농담삼아 갱신 이러면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소송 규칙에 보면 되게 복잡해요. 다 읽어봐야 돼요. 마흔역이.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저는 뭐 갱신 재개하기 좀 쉽지 않다. 아니 근데 대체로 8인 체제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은 마무리하고 네. 마은혁 재판관 임명 문제는 후순위로 가지 않겠냐 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헌법재판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저는 지금 다 변론 기획 이 날짜를 끝났는데. 잡아놨길래 네. 각하를 하려나? 어. 각하를 하면서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각하를 하면서 헌법재판소 특징이 뭐냐면 주문을 막 적을 수 있어요. 막 헌법 불합치, 조건부 위헌, 조건부 합법. 그래 각하를 하면서 이거는 소송 대상은 아닌데 네. 마흔정 너 이거 임명 안 하면 너 안 된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에 영향을 없을 정도. 날짜가 딱 그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각하를 할 거다. 각하를 하지만 그 주문 안에는 위헌적 요소는 분명히 했고 네. 최상목한테 경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아하. 그런데 최상목의 어떤 최상목의 임명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탄핵 심판하고 상관없게 하려고 이날 잡은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비슷비슷하긴 한데 만약에 저 예측대로 된다면 이거는 상관없이 그냥 한 거고 탄핵 심판 상관없이. 네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탄핵 심판 다시 좀 재개되거나 끌어진다면 네. 요거는 와 저도 헌법재판소를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대단히 막 그 예민하고 모르겠어요. 민감한 상황인 건데 앞서 이제 김준일 평론가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문제가 지금 종합적으로 네. 엮여 있는 겁니다. 아 큰일이네 이거. 일단은 그래도 이거 광고는 하나 읽고 지나가야 돼서 광고해야죠. 너무 죄송한데 일단 하나만 얘기하고 네, 먼저 얘기하고 광고 마은혁 재판관이 스스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회피를 본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가능해요. 예, 그러면 다 저 뭐 변론 재개, 변론 갱신 다 이런 필요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나 그냥 빠지겠다. 나 회피하겠다. 그 그 절차가 있어요? 헌법재판소. 예. 실제로 대법관 중에 하여튼 이재명 대표 재판에 빠졌던 대법관도 있어요. 김선수 대법관 맞나? 그러니까 뭐 이유는 많을 거예요. 지금 문제도 많이 됐으니까 회피는 본인이 빠진 회피거든요. 본인이 그 절차를 진행하는 거 가능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에서 마은혁 임명 그렇게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근데 갑자기 그럼 국민의힘이 마은혁은 헌법재판에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도 나 있는 왠지 거야. 오늘부터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시간 지연 전략 왜 임명 안 하냐? 최상목 임명해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그렇게 같은데. 할 정당입니다. 제가 하고도 보기엔. 남죠. 뭐 그런 변수들이 있어요. 네. 자, 일단 타임쿡에서 준비한 100% 국내산 춘천 순살 닭갈비를 소개합니다. 뼈는 빼고 맛은 더하고 춘천 순살 닭갈비로 더욱 편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닭갈비의 본고장, 명성에 맞는 매콤달콤하고 감칠맛 가득한 맛있는 닭갈비를 춘천에서 직접 생산하여 집에서 야외에서도 춘천 닭갈비를 간편하게 맛보실 수 있습니다. 100% 국내산 닭고기를 사용해서 춘천에서 만든 진짜 춘천 닭갈비인데요. 간편한 조리로 우리 집이 바로 춘천 닭갈비 맛집이 될 수 있습니다. 간장 양념, 매콤 달콤 양념 닭갈비 넉넉하게 1kg 3, 4인분을 담아서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요. 양념 닭갈비 1kg 한 팩에 8,900원, 간장도 8,900원, 3팩 이상 하시면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섞어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가슴살, 어깨살, 그리고 순수 닭다리살, 닭갈비 이 두 가지 제품을 선택해서 구매하실 수 있으십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아유,
이거 광고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맛있어요. 이 집 진짜 저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두 분 이거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살 닭갈비 춘천. 네. 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마은혁 재판관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버렸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예상이긴 합니다. 제가 재판을 많이 해본 입장에서 이 선고 기일 같은 것도 다 평의해서 잡았을 거예요. 네. 그냥 대충 26일 기일이다 잡자 이러진 않습니다. 누구처럼 그러진 않는 거 봤을 때는 네. 타임 스케줄이 중요해요. 변론 종결 후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인식이 됩니다. 저도 그렇게 봤어요. 네. 종결 후에 선고를 잡았고 선고는 인용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인용을 해서 마은혁을 함주시키려고 했으면 네. 종결 전에 했을 선고를 거다. 잡았을 거예요. 결론이 달라지는 없거든요. 8명 전원이 일치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걸 합헌하기도 힘들어요. 보면 각하하지 않는 이상. 진짜. 계속 하는 말이지만 헌법재판관에서 적어야 됩니다. 아무리 보수적이고 아무리 그 정당이 좋다고 하더라도 판결문 적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상을 봤을 때는 종결 후에 선고를 잡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이분들이 이거 상관없이 마은혁 재판관은 이 탄핵 심판에는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를 선언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제 아주 뇌피셜인데 마은혁 재판관한테 양해도 어느 정도 구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미리 사전에 우리가 이렇게 스케줄이 되고 지금 만약에 들어오면은 최후 변론 윤석열 최후 변론 하기 직전에 만약에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일이 너무 복잡해진다. 그렇지. 이거 또 뭐 갱신해 하자고 이쪽에 오고 막 시간 늘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려면 최후 변론 직전에 들어와야 되거든. 맞아요.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다 헌재의 깊은 뜻이 저는 있었다. 깊은 뜻이 있다. 스케줄이 짠한 거다. 많은 분들이 부분 인용이라고 하지만은 만장일치로 인용한 거는 당연한 게 만약에 이거를 기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요 앞으로 대통령들은 국회가 올린 거 대법원장이 올린 거 헌법재판관 그냥 임명 안 해도 돼요. 그냥 그 판례가 남아있잖아요. 맞아요. 헌재에서 이게 그럼 난장판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거는 저는 무조건 만장일치로 이렇게 인용이 날 수는 있는데 얘기했듯이 자연스럽게 국회가 선출하면은 무조건 임명이 되는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각하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정을 해준 거다 헌재가. 그러니까 헌재가 확실하게 국회의 어떤 그 헌법재판관 선출 권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준 거다. 그래서 한 가지만 우리 댓글에도 올라오고 다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대4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지난번 이진숙도 4대4 아니었냐. 요 우리 방송할 때 그때 이진숙 결정이 났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그런데 8대0이 났던 거는 실제로는 앞으로 있을 탄핵 심판 결과랑도 맞닿아 있다고 저는 봐요. 정상적인 재판관이라면 그 사람이 뭐 정영식이든 그 사람이 조한창이든 어떤 사람이든 제가 뭐 판사 짧게 했지만 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판결문을 못 쓰는 저 같은 경우 그러다가 바뀐 적이 2번 있거든요. 판결을 쓰다가 답이 안 나와요. 그럼 이거 다 다른 결론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소수 의견을 다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다수는 탄핵이고 나는 탄핵 아니라고 썼으면 아닌 이유를 적어야 됩니다. 못 적습니다 이거. 절대 못 적습니다. 이거는 절대 헌법을 공부한 사람이면 법관을 한 사람이 못 적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8대0 된 것도 나중에 탄핵 심판 선고 8대0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그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스갯소리로 헌법재판관이 이제 만약에 나는 이거 기각이다라고 하면은 저도 개몽되었습니다. 이런 걸 적을 수 없잖아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김계리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 그 김계리 변호사가 그 개몽과 관련해 가지고 3.1절 집회에 연사로 나선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연사로 나서서 개몽에 대하여 간증을 한다. 신앙이야 거의 혹시 신앙. 김계리 변호사 알아요? 모르는데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게 변호사가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변호를 하게 되면 누구를 의뢰인을 위해서 가잖아요. 그제 그 모습을 봤을 때는 너무나 차려서 꾸며서 온 느낌도 되게 이상했고요. 두 번째 자기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애 변호사가? 엄마입니다. 육아 뭐 어쩌고 저쩌고 개몽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윤석열을 위한 자리예요. 판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재판관한테 내 키우는데 봐줘서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내가 개몽됐는데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기는 거거든요. 자기 얘기하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기 정치하러 나왔나? 자기가 지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그리고
이게 연단에 쓴다는 거하고 지금 다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변호인단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돼요. 그 석동현 변호사도 바로 나가서 그 체포영장 집행됐니 많이 막 그 엄중한 순간에 고성국 TV랑 인터뷰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 정광훈 집회 나가서 연설하고. 그러니까 에이, 윤석열이 돈도 안 주는데 야 이건 하자 뭐 거의 잠이나 자자 뭐 이렇게 어차피 이제. 공천도 못 줄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뭐 이제 자기 정치를 하는 거예요. 네, 가장 나쁜 변호사가 자기를 드러내는 변호사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저 역시 연예인들을 뭐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연예인 사건들 꽤 많이 합니다. 네. 제가 연예인 사건 하고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당연하죠. 그거 알면 안 되죠. 가급적이면 얼굴도 안 드러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건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재판관인데 박주희 혹시 변호사 재판관이 변호사가 나시란 재판관 있으면 우리 의뢰인 망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투리도 안 쓰려고 그러고 내가 안 나가려고 그러고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서로 드러내려고 그래요. 막 헛소리 하려고 그러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헤어 한 거 보니까 너무 티가 나더라고. 김계리 변호사 헤어 딱 한 거 보니까 저 양반 출마각이다. 그리고 엄청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출마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랑 패친이더라고요. 언제 패친이 된 거야? 굉장히 오래전에. 김계리 변호사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이, 왜 그러십니까? 패친 잘릴 것 같아요. 내가 너무 까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그분이 그 참 특이한 말 많이 했는데 그 가운데 베스트는 역시 윤석열이었다. 근데 저는 거대 야당이 북중러와 연계되어 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진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습니다. 1차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북중러를 적대시하는 것이 탄핵 사유라고 명기했습니다. 190석에 달하는 무소불위의 거대 야당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 편이 아니라 북중러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뒤에 윤곽근 변호사도 저 얘기는 뭐지?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이게 정세인식이 잘못되도 상당히 잘못되었다. 김준일 평론가는 늘 이제 뉴스를 다루시니까 거대 야당이 북중러 편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다자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었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그 무슨 자유민주주의 연대 저는 뭐 이념도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미일이 필요하면은 이렇게 좀 공고해질 수도 있는데 이게 다른 나라들을 적대시하면서 국익에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너무 선명하게 러시아랑 선을 그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현대차가 거기에서 공장이 있었어요, 러시아에. 그거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를 10만 원에 팔고 나왔어요. 공장 자체를. 내가 살 걸.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잖아. 그거를 다시 살려고 한대 지금. 다시 이제 러시아에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10만 원에 살 수 있겠어? 10만 원에 팔았다고? 그거에 한 만 배, 10만 배는 줘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만 배, 10만 배 더 되겠죠. 근데 이미 중국 차들이 이미 다 들어왔어요. 이미 그 현대차가 빠진 그 자리에 중국 차가 이미 왜냐면은 최소한 제가 뭐 이렇게 러시아에 편을 들라는 게 아니라 이런 정도의 균형감 있게 국익에 해를 끼치지 않고 기업에 해를 끼치지 않는 어떤 그런 외교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구들이 중국 이렇게 하면은요. 중국에 우리나라 교민이 210만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안위가 걱정돼요. 저는 농담이 아니라.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해외 교민들 불안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나가서 한국말 쓰지 마. 중국말 하고 절대 한국말 쓰지 마. 일본 엄마들도 그랬어요. 한때 중일 관계가 매우 안 좋아가지고 일본말 쓰지 마. 다 티는 나지만 그렇다니까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죠. 그 210만 명의 중국에 있는 한국 교포들을 지금 위협하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이 1위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이에요. 미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1위가 중국, 2위가 19.5%로 수출액 기준으로 중국입니다. 네. 중국이랑 뭐 단교할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적당해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이 지금도 그거를 북중러랑
붙었다. 이런 식으로 야당이. 아니, 그러니까 근데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트럼프 시대에 미국하고 러시아 엄청 가까워지는 거 아니야? 트럼프 지금 푸틴이랑 좀 절친이야. 절친이야.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냥 알아서 끝내겠다고 유럽 니들 빠져 우리가 알아서 끝낼게 이러고 있다고.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누가 친하고 누가 안 친하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죠. 저는 저기 최후 진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이런 북중러 포함해서 뭐 간첩 얘기도 있고 거대 야당이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번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정말 좀 이렇게 리플리나 뭐 이런 망상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 얘기를 저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우 진영에서 들을 만한 얘기를. 네. 사실은 저기는 자신의 탄핵이나 파면의 판단을 받는 최후 진술 과정이거든요. 아주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북중러 얘기는. 근데 북중러를 얘기했을 때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극우 세력들, 보수 유튜버가 하는 것 그대로 좀 따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지금 합쳐졌다 봤을 때는 본인이 저 재판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저 자리에 서서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걸 보면서 느낀 게 본인도 탄핵되는 걸 알고는 있구나.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이에요. 탄핵되는 걸 알고 있지만 나라가 작살나든 절단이 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면 정치적 얘기를 하지 않고 저기서는 법적 얘기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냥 계엄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데 네. 저는 북중러 얘기까지 처짓긴 잘 잘못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는 네. 기본적인 요것도 없는 거예요. 공익적인 마인드. 그러니까. 국가보다는 지 살기 위해서 국가가 절단 나든 국가가 부서지든 전쟁이 나든 누가 죽든 누가 어찌되든 상관이 없는 아주 나쁜 인간이다. 핫바리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3.1절 어제 그 3.1절 집회를 앞두고 뭐 전광훈 그다음에 저기 세계로교회 누구죠? 저기 손현보 그다음에 전한길 이런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탄핵이 인용되면 전국민적 저항이 있을 거다. 그러면서 3.1절에 1,0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맞짱 뜨겠다. 이제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이화여대 가가지고 난장을 부렸잖아요. 네. 근데 곳곳에 이제 그런 폭력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걸 이거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이 최종 진술을 하면서 요거가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3월 1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내일 모레예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놈이에요. 나쁜 사람인 거예요. 네. 좋아요. 자기가 뭐 그래 믿고 뭐 개엄할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해야 되지. 메시지를 던진 거거든요. 3월 1일 날 모여달라고. 그게 뭐 작동했는지 몰라도 원래 강화문파와 여의도파가 좀 갈등이 있었어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합쳐가지고 네. 한다는 겁니다. 저희 보십시오. 상당히 우려스러워요. 사실은 저는. 그 지금 3.1절 총동원 특별 생방송 오늘부터 계속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도 지금 적극적으로 3.1절 집회에 모이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저기 60분이 넘었잖아요. 1시간이 넘었잖아요. 사실 다 못 봤어요. 또 개인 일정도 있어서. 그래서 그 78페이지 정도의 그 PDF로 받아봤거든요. 저도요. 일단 궁서체라서 읽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궁서체로 써놓은 거야? 좀 그런 거 궁서체로 좀 쓰지 마. 진짜. 그래서 나는 10포인트로 다시 바꿔가지고 이만한데 궁서체야. 77점 너무 길어서 21로 만들었어요. 다시. 근데 제가 사실은 이 많은 헛소리 중에서 제일 주목했던 게 뭐냐면은 서부지법 폭동 그 맞아. 청년들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옳고 그름에 앞서 미안하다. 진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니들이 옳을 수도 있고 뭐 그러다는 얘기도 있지만 옳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이거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은 게다가 대통령까지 한 사람면은 폭력은 안 됩니다. 그렇죠. 폭동은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마음은 최소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은 절대 이런 일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옳고 그름에 앞서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여러분들 앞으로도 또 폭동 일으켜 주세요라고 사실상 사주한 거랑 마찬가지. 이게 지금 3.1절 총집회에 지금 나오고 나중에 탄핵 이제 선고 날 때 파면될 때 그때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힘이 중요해요. 이제 윤석열은 구제불능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국민의힘 어떻게 할 거냐. 정말로 폭동 이렇게 방치하고 사주하고 윤상현 의원 가가지고 뭐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있네 이런 얘기 할 거냐. 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지금. 네. 뭐 국민의힘 저는 바뀔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보니까 전환길 뭐 않아요. 행사에 다 같이 가가지고 나경원 의원 포함해서 행사에 참여하던데. 국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해준 거 윤상현 뭐 예. 등등인데 저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3월 10며칠 날 그 무렵에 예컨 탄핵 결정이 난다 그러면 네.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는 건데 그렇습니다. 언제 탈출할 거예요 거기서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더하게 지금 부추기고 있고 뭐 기름을 붓는 격이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정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 근데 저는 뭐 다 국민의 선택이니까 뭐 필요 없으면 사라지는 것도 정당이 뭐 해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헤쳐모여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는 뭐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지금 극으로 달려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정상적 범위 그러니까요. 안에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좀 모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좀 자정 기능이 없는 거가 문제인데 한동훈 대표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더라고. 새 책이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그 교보문고에 줄을 엄청나게 서가지고 책을 샀어요. 샀어요? 아니 사더라고요. 아니 근데 저는 저는 안 그 샀어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요즘 누가 오픈런 합니까? 저는 그것도 아, 그래? 막 보도 엄청 해주는데 네. 인터넷 사면 돼요. 그러고 뭐라고 이걸 뭐 어쩌라고 이게 뭐 해밍의 소설입니까? 아니다. 뭐 중요한 뭐도 아닌데. 한강 작가의 뭐 그래요. 그런 거 정도면은 못 구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네. 어쩔 수 없이 시간 지나면서 하는 건데 네. 너무 난리치네. 고등학교 다니 우리 딸이 한마디 하더라고. 연예인 못지않네. 위드훈이 아닙니까 다? 아이돌급이네. 막 이렇게. 위드훈이. 근데 마케팅을 잘했다 전 생각해요. 네. 이게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전체적으로 요 책 쓰는 거 다 기획을 했대요. 그 중앙일보 기자하고 대담했다면서요. 예, 중앙일보 네. 기자하고 대담했는데 좀 징계까지 받아서 회사에서 아 그거 쓰고. 보고하지 않고 했다고 아. 해서 뭐 애가 논란도 있고 그런데 네, 어쨌든 그건 잘못했네. 회사에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뭐 이 내용은 뒷얘기가 있고 애가 네.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요렇게 일종의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요 책을 한 거는 저는 머리가 영리했다. 한동훈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하면은 지금도 뭐 윤상현 뭐 나경원 등등해서 막 뭐 이것만으로도 뭐라고 하는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찌끔찌끔 흘리는 내용 중에 가장 좀 얼척이 없었던 게 이재명은 계엄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공격할 수 있다고 어차피 양당이 서로 공격도 하니까. 예. 근데 이거는 그냥 궁예잖아요. 너 관심법. 관심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서 네. 예를 들면 김민석 최고위원이나 김병주 의원이나 계엄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사전에 계엄 가능성 있다. 우리가 다 보고 있다. 뭐 이런 거. 그 나중에 그때는 막 비판하는 분도 있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증거가 있었잖아요. 군의 어떤 동향들을 보고서 그분들이 얘기를 한 거 그게 맞아 떨어져서 조선일보가 사과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예. 한동훈은 뭐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궁예야. 넌 계엄할 상이구나.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네. 해도 좀 적당히 왜냐하면은 이게 국민들의 계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이게 계엄이라고 하면 지금 화들짝 놀라서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 이용해 그러니까 공격을 할 수는 있는데 좀 근도를 좀 지켰으면 좋겠다. 아 그게 딱 그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김민석 최고나 그때 얘기했던 게 다 근거가 있었습니다. 네. 충안파가 움직이는 것들하고 왜 택도 없이 사령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냐 그 등등의 그래서 의혹 제기를 했던 거고 실제로 계엄이 돼버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회 얘기하셨는데 1도 그거를 되지 않아요. 내 느낌이 그렇다는 거야. 네. 나한테 내 느낌 한동훈 당신이 계엄할 것 같거든.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는 비판이 되는 거고 네. 비난인 거고 욕설을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내용에서는 그 계엄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어제 홍준표 시장이 백분 토론에 이제 나왔는데 끝까지 보셨어요? 중간중간 하이라이트만 네. 봤습니다. 또 계속 뭐 그러니까 너무 듣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한동훈이 윤석열 만든 인형이다. 한동훈은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기 때문에 이번 전국 혼란 똑같이 책임져라. 뭐 홍준표 시장 입지는 다 잡아야 되거든요. 이재명도 잡아야 되지만 당장은 당내 경선까지 생각을 해보면 네. 한동훈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동훈도 타겟이고 시간이 흐르면 또 김문수도 타겟이 아마 될 겁니다. 뭐 홍준표 시장의 막 그 말 뜻의 어떤 네. 참 뜻을 뭐 저는 굳이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어제 책에 보면 한동훈이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들은 좀 한 것 같아요. 인형이라고 하긴 하지만 네. 중간에 자기가 뭐 김건희 특검법 그런 거 할 때 법무부 장관 사퇴 요구 받았다는 것도 있고 비대위원장 사퇴 요구 받았다는 것도 있고 예. 등등의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큼 갈등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또 세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보다 한동훈을 더 싫어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해요. 그 더 웃긴 거는 우리 이걸 봐야 돼요. 그렇게 싫은데 거기 또 왜 있었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때려치웁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안 해야지요. 근데 또 이렇게 또 봉합이 돼가지고 옆에 또 그러니까. 있다가 법무부 장관하고 비대위원장하고 다 내가 당 대표 되고 다 해먹어요. 다 해먹어요. 욕설 뭐 비난하면서 이해 안 돼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대선 출마를 하고 앞에 이제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명태균이 옥중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한동훈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될런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든 인형 뭐 인형이라고 보니까 꼭두각시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홍 시장님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끔 가다가 맞는 얘기도 해요. 고장난 시기도 하루 두 번은 맞아. 네, 예. 큰 틀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정권에 이제 제가 아주 구체적인 얘기는 말을 못 하겠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초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 한동훈을 띄우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 또 하나는 나머지 잠재적 대선 후보들을 상당히 견제를 했어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상당히 견제를 받았어요. 윤석열 정부 초반에. 예, 대놓고 한동훈을 띄우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종편들 뭐 TV조선이나 채널A 제가 그때는 이제 거기서 잘리기 전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네. 한동훈을 너무 띄워주는 건데 예를 들면은 그 김남국 의원이 옛날에 그때 인사청문회 때 이모 그거였잖아요. 네. 이게 나올 맥락이 아니야. 무조건 틀어 그냥 일단 틀고 봐. 이모 사건 이거 네, 무조건 계속 비판하려고. 비판도 비판인데 네. 한동훈이 그거를 잘 대처를 하고 뭐 이들 무지성 민주당 의원들의 어떻게 잘 이렇게 한동훈이 다 격파하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틀어줘서 일종의 네. 세뇌같이 한동훈을 그때 이제 보수 언론까지 해가지고 키워준 게 맞아요, 진짜로. 그런데 이게 이제 김건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이 뭐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라는 게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거품이 어느 정도는 있는 거는 맞는데 이제부터 본인이 헤쳐 나가야죠. 그거는. 네. 그 어제 충격적인 김건희 육성이 나왔잖아요. 조선일보 폐간. 그 제작진께서 준비가 되면 좀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그 대통령 부인이 아무리 격분했다 하더라도 그 지인과의 통화에서 특정 언론사의 뭐 일부는 그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당부하기도 한다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간단한 영상 좀 보고 계속 말씀 듣겠습니다. 얘네야말로 조중동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망치는 애들이에요. 지는 말 듣게끔 하고 뒤로 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얼마나 못된 놈들인 줄 알아? 중앙일보는 이제 삼성하고는 거래 안 하지. 삼성이 중앙일보를 싫어하니까. 그거 하나뿐이지. 아직 난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 조중동 그중에서 특히 조선일보 폐간이 이제 목숨 걸었다 자기가. 일단 언론인 출신으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이제 조선일보가 문제 많고 저도 맨날 비판하고 하는데 네. 여사님이 마음 먹으면 뭐 언론사 하나를 폐간시킬 수 있는 거야. 무서워. 그러니까 설마 취재 편의점 안 시키겠지? 여기 그냥 바로 폐간이야 그냥. 여기 압수수색 들어오는 거야. 이게 저는 약간 농담처럼 들리지 않아요. 물론 폐간은 그렇게 쉽진 않겠지만은 니들 내도 한번 손보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정원장하고 문자도 하고 국무위원들이 다 김건희 여사 비화폰 번호도 알고 뭐 이거 무소불위의 V0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짜 언론 좀 이렇게 아무리 내가 조선일보의 논조엔 동의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절대 김건희한테 뭐 찬성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주진우 기자가 이제 설명한 거에 따르면은 명태균으로부터 음성 파일을 조선일보가 받았는데 그거를 보도를 하지 않고 이미 그렇지. 조선일보는 시인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거 보도 안 한 거는 이게 다른 사람의 녹취기 때문에 취재윤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통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통비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러고 이걸로 가지고 딜을 치려고 했다. 조선일보는 이런 일방적인 주진우 기자의 주장을 하면은 처벌한다, 고소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선일보의 입장까지 제가 전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어쨌든 아니라고 하지만은
딜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에 여사가 격분했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주진우 기자의 해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황이 어땠냐면은 이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 계엄 전에 있었던 그렇죠. 일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김건희 탄핵 전 아니에요? 계엄 전이래요. 계엄 전으로 알고 있는데. 아, 이 조선일보 폐가는? 어. 아, 그래? 내가 잘못 들었나? 저는 탄핵 전이라고 뭐 들었거든요. 최근의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계엄 후 탄핵 전 이렇게 명태균 게이트 터지고 나서 그러니까 그쵸.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수 진영에서도 김건희에 대한 너무나 안 좋은 여론들. 김건희는 그만 좀 나와라, 그만 좀 나대라, 뭐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김순덕 동아일보 칼럼 쓰고 막 조선일보도 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들고 와서 우리 명태균 이거 음성이 있으니까 여사 이제 더 이상 그만 좀 하쇼. 그만 이런 식으로 저는 조선일보가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이거 이러다 정권 망하겠다라고 하니까 여사가 격분한 거지. 그러니까 니들이 뭔데 네. 어디다 대고 니들 폐가시켜 버릴 거야. 아. 약간 이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진우 씨가 얘기한 것은 조선일보 폐가는 윤석열 탄핵 후. 아 탄핵 후야? 탄핵 후의 발언이다. 예. 아니,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두 가지 점을 눈여겨봐야 되겠죠. 일단은 폐간을 할 수 있다. 뭐 대하자가 누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센 줄 알아?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를 막 허풍을 떨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허언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위치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대통령 배우자로서 본인이 충분히 그 힘이 있다라고 보이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봐야 되고 두 번째 좀 얘기했는데 조선일보의 태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가가지고 뭐 딜을 한 건지 뭔지 몰라도 어쨌든 보도를 했었어야 되는 건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 납득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미리 이걸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명태균한테 내란 계엄 전에 받고 그 후에 뭐 이런 김건희가 화를 냈다는 건데 그럼 만약에 조선일보가 정말 정상적인 언론기관이고 정말 정의하고 이런 그런 걸 생각했던 언론기관이면 미리 이를 공개를 해가지고 비상계엄이나 내란을 막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이걸 그냥 상관없다. 우리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런 어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지금 오늘 핑계는 변명은 이거예요. 명태균한테 허락을 못 받아서 못 냈다고 이러는데 네. 그럼 뭐 언제 그런 거 생각했는데 네. 어디서 그런 말 합니까? 진짜 조선일보가 우리가 알잖아요. 그동안 어떻게 보도해 왔는지. 근데 무슨 명태균 사정 봐줘서 명태균이 보도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다. 안 할 사람들입니까? 네, 그런데 사실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그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며칠 이후에는 완벽하게 그 좀 윤석열 친화적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비상계엄에 굉장히 좀 비판적이긴 그렇습니다. 했는데 며칠 만에 확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이제 네. 이러다가 망한다, 보수 진영 망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윤석열을 구하기 위해서 윤석열이 좋아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자기들 이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요거는 진짜로 조선일보라서 더 이제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조중동을 묶어서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조선, 중화, 동화 다 다르고요. 잘 아시지만은 예. 특히 이런 거는요. 제가 보기엔 동화가 이거 입수했다? 그러면은 타이밍은 조금 뭐 바뀔 수도 틀어요. 있겠지만은 그냥 보도해요. 틀어요. 동아일보는 동결해된 지 오래됐습니다. 동아는 그러니까 틀립니다. 네, 동아는 틀죠. 중앙도 보도했어. 내가 중앙도 보기에는. 보도했죠. 중앙도 예. 보도했어. 예. 그런데 조선은 예. 딜을 해. 그쵸. 저는 그런 언론사라고 물론 이제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라는 거 보도당할 수 있으니까. 반론권 조선일보 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조선은 이런 거 가지고 딜을 하는 회사예요. 참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양상훈 칼럼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기 단축 관련해서 기간을 못 박습니다. 윤석열 임기 6개월 못 받고 개헌 밝혀라.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냥 하지 쓰지 마라 그래 사설. 네? 뭐 그런 말 쓰지 마? 자기 바람을 뭐 네. 그런 망상 같은 자꾸 뭐 하야해라. 아유, 뭐 그냥 6개월만 하고 나가라. 사설이면 그래도 좀 일반 국민들한테 뭐 들을 만한 가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네. 아주 극우 유튜버 같은 그런 내용만 쓰고 있고 자기 바람을 얘기하는 일기 쓰세요 그냥 일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뭐 이게? 양상훈도 그렇고 다른 사람 몇 분 뭐 윤석열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지금 기각을 하고 그러니까 복귀해서 개헌한다고 하니까 헌재는 기각을 해주고 네. 복귀시키라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윤석열이 딱 이제 기각이 됐어. 복귀했어. 네. 이 정도는 개헌만 해도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개 제2의 개엄을 할까 아니면 개헌을 할까? 당연히 개엄을 하죠. 개엄을 하지. 100% 개엄을 하지. 아니 이거 해도 개엄해도 이거는 뭐 대통령 탄핵 사유도 아니라는데 그러면 싹 다 잡아들이는 거야 또. 아니,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또 다시 비상이야. 6개월 못 박은 뭐야? 입만 떼면 거짓말이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게 말을 믿어요. 자 기각이 되면 얼마나 큰 자신감이 뿜뿜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날부터 새 사람이 되겠어요? 이거 보십시오. 예? 최후 진술 보세요. 여전히 반국가 세력 간첩만 25번 얘기를 아니, 하고 그러니까 거대 야당 44번을 얘기를 해요. 개헌을 하려면은 이 싹 없어져야 돼. 그게 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 네. 간첩하고 어떻게 대화를 해? 윤석열이. 그러니까 북중러가 뒤에 있다며.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적 가반이 올려야 되고 3분의 2가 찬성해야 개헌이 됩니다. 무슨 말도 안. 양상훈 씨. 아씨 욕하기 쉽지 않네. 그만 때려쳐요. 자기 바람은 일기장을 쓰세요. 어디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노? 난 누군지 몰라서. 몰라서. 짜증나네 진짜로. 개나 소나 다 태어나가 원래 개나 소나 아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요. 네. 너무 나쁜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든다. 특히 조선일보 독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상식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민들은. 그리고 경제가 어떻게 망쳐지는지 우리 다 목도 있지 않습니까? 연말 없이 그냥 훅 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난 최근에 알았는데 연말 시상식을 다 최근에 했다면서요? 미뤘죠. 연말 시상식을 연말에 안 하고 사실 그 명절 때 했대. 비행기 그 사고도 있었고 비행기 무한 때문에 사고도 이제 있었고 뭐 방송 대상 뭐 이런 뭐 거, 그러니까. 그런 거 연예인 대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윤석열의 비상계엄 때문에 연말을 잃어버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비상계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시 대통령으로 보내자고?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저희가 원래는 한 1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다음 일정 때문에 가셔야 돼가지고 그래도 저희가 광고만 하나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가 바쁘네. 네,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인데요. 이 푸르릉은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무려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만큼 효과가 검증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이 먹으면 제일 고민되는 게 아랫배 나오는 건데 이거 바로 드시면 흔적도 없이 싹 사라진다. 이건 조금 과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 네,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어쨌든 배변 활동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 스트레스 많은 직장인들 하루에 2포 드시면 매일 쾌변으로 장 건강 시원하게 비울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마시는 타입이기 때문에 높은 흡수율까지 챙겼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하게 되고요. 장 운동을 촉진시켜서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 준다고 하고요.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무려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틀 여기 앞에 있어요.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서 바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다고 하고요.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연세 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 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세 생활건강은 연세대학교 비영리 수익사업체로 판매 수익금 전액 장학사업 등으로 교육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길었어요. 일단 여하튼 잘 싸야 삶이 건강해. 그건 맞아. 네, 제가 지금 변비 환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가끔 먹어요.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 있습니다. 그래, 나도 좀 먹어봐야 되겠네.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푸르릉. 푸르릉. 네,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에 제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